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다저스가 미러키와의 NLCS 3차전도 가져가면서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저스는 오늘 홈에서 열린 미러키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 3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이 다저스는 이제 1승만 더 거두면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됐는데요. 7전 4성승제 시리즈에서 3승 무패를 기록한 팀은 앞서 41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40번, 그러니까 97.6%의 시리즈에서 시리즈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중에 31번, 그러니까 대부분은 싹쓸이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3차전까지 내리지고 4연승을 거두면서 리버스 스윕을 달성한 팀은 2004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양키스를 상대했었던 보스턴 레드삭스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저스는 미러키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4차전 선발로 오타니를 예고한 다저스, 내일 승리를 거두면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 짓고 25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거의 일주일 가까이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저스는 오늘도 오픈으로 나온 좌원 애쉬비를 상대로 또 1회 말에 선취점을 뽑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네, 첫 타자로 나선 오타니가 애쉬비의 5구째 바깥쪽 잘 제구된 이 슬라이더를 자세가 무너진 와중에도 잡아당기면서 우익수 선상에 떨어지는 3루타로 연결을 했는데요. 이 펜스까지 굴러간 타구를 우익수가 따라가는 사이에 오타니가 여유있게 3루까지 서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타니의 포스트 시즌 첫 번째 3루타이기도 했었는데요. 오타니는 어제 경기에서도 SCB를 상대로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이 미러키의 노림수를 서서히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니는 곧바로 나온 배츠의 2루타 때 홈을 밟으면서 다저스가 손쉽게 선취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미러키도 2회 초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1사 이후에 더빈이 풀카운트 승부 끝에 바깥쪽 패스트볼을 잡아당겨서 좌익수 방면에 큰 타구를 만들었고요. 키케가 이를 다이빙 캐치로 잡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주자를 또 3루까지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바우어스 적시타를 또 때려냈죠. 경기 동점이 됐고요. 이후 도루와 견제 실책으로 주자가 3루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주자가 나가면 흔들리는 글래스나우의 약점이 드러난 장면이었는데 이 위기에서 이 다저스의 수비가 또 빛났습니다. 네, 수비 요정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 다저스의 3루수 먼씨가 이 다음 타석에서 나온 3루간으로 빠른 타구가 만들어졌었는데 이걸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낸 다음에 곧바로 홈으로 정확하게 송구를 하면서 이 3루 주자를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송구가 벗어났더라면 역전을 허용함과 동시에 이 주자를 또 내보내면서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아무래도 오늘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위기가 더 이어졌더라면 글래스나우 선수의 호투도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위기를 넘긴 글래스나우 이후 추가 실점 없이 6회 2사 1루 상황에서 마운드를 베시아에 넘기고 등판을 마쳤습니다. 베시아가 3진으로 이닝을 마치면서 오늘 글래스나우의 최종 성적은 5.2이닝 3피안타 3볼넷 8개 탈삼진과 함께 1실점이 됐는데요. 몰린 공이 물론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고 97.8마일에 이르는 패스트볼과 함께 우타자 바깥쪽 슬라이더가 효과적으로 통했습니다. 글래스나우는 지난 필라델피아와의 디비전 시리즈 4차전 6이닝 무실점 호투에 이어서 오늘도 1실점으로 미러키 타선을 잘 막아냈습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 3경기 동안 13.1이닝 평균 자책점도 0.68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네요. 네, 다저스의 1차전 선발 투수였던 스넬은 8이닝 무실점, 2차전 야마모토는 1실점 완투승에 이어서 3차전에 글래스나우까지 호투를 펼쳐주면서 이 다저스 선발진이 정말 대단한 호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다저스 선발진은 3경기 2승과 함께 22와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0.79밖에 되지 않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를 내줄 수 없었던 미러키 입장에서도 1회 1사 1, 2루 위기부터 신인 강속구 투수인 미저라우스키를 마운드에 올리면서 이 총력전에 나섰었는데요. 미저라우스키는 상대한 16명의 타자 중 15명을 아웃으로 잡아내면서 팽팽한 승부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5이닝을 던지는 동안 탈삼진 9개를 잡아냈는데요. 이는 포스트 시즌 역사상 불펜이 잡아낸 탈삼진 역대 3위 기록이고요. 신인 기준으로는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 6회 말 1사 이후에 스미스의 안타와 프리먼의 볼넷으로 미저라우스키 상대 득점권 찬스를 잡았고요.
미로키의 머피 감독 여기에서 미저라우스키를 교체하지 않고 에드먼과의 승부까지 또 맡기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미저라우스키가 오늘 최고 80볼 구속이 102.5마일.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는 80볼 평균 구속이 100마일이 넘었었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는 평균 구속이 98마일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토미 에드먼을 상대까지는 맡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가을 현수는 역시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에드먼은 미저라우스키의 초구 낮게 떨어지는 94마일 슬라이더를 가볍게 받아쳐서 중견수 앞 적시타로 연결을 하면서 다저스의 귀중한 추가점을 만들었는데요. 이 점수를 통해서 다저스가 다시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에드먼은 이번 가을 야구에서도 타율이 2할 9푼, 2홈런에 5타점, OPS도 0.8이 넘는 활약을 펼치면서 이 정규 시즌 부진의 아쉬움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러키는 급하게 우리베를 마운드에 올렸고요. 우리베는 테오스카를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만 이후 에드먼에게 견제구를 던지는 과정에서 공이 빠지는 바람에 3루주자 프리먼까지 홈으로 들어보내고 말았습니다. 스코어 3대1이 됐는데요. 사실 투아웃 상황에 에드먼 선수 발목이 또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1루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견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미러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추가점을 내주는 그런 장면이었네요. 하지만 어쨌든 다저스는 불펜진이 올해 약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발인 글래스나우가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좀 빨리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팬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다저스의 불펜진 오늘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이후에 트라이넨과 반다를 올려서 8회까지 잘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9회에는 사사키를 내면서 경기를 끝내고자 했었습니다. 사사키는 지난 1차전에서도 9회에 올라왔습니다만 1피안타 2볼넷으로 실점하면서 이번 가을 야구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시 또 철벽 불펜 모습 그대로였는데요. 사사키의 호투에는 다시 한번 또 수비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죠. 네, 사사키는 첫 타자인 본에게 102.1마일짜리 빠른 타구를 유격수 방면으로 깊숙하게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츠가 기가 막힌 수비를 펼쳤는데요. 이 타구를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낸 뒤에 점핑 스로로 이 원바운드 송구를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1루에서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배츠는 올 시즌 처음으로 유격수 풀타임을 소화한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비를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발표된 골드글러브 유격수 부문에서도 최종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 이유를 다음날 바로 증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비에 도움을 받은 사사키 이 프레디가 유격수 뜬 공으로 처리하더니 마지막 타자 더빈까지 삼진 잡아내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몸쪽 3구 스플리터에 이어서 4구 스플리터도 또 기가 막힌 코스로 떨어지면서 헛스윙을 또 유도할 수가 있었는데요. 미러키 입장에서는 오늘도 결국 타선이 또 터지지 않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떨 수밖에 없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타선이 4안타에 3볼넷밖에 얻어내지 못했고요. 득점권에서도 7타수 1안타로 잔루를 6개나 남겼습니다. 1차전과 2차전에서도 한 점씩을 내는데 그친 미러키 타선은 오늘도 1득점으로 침묵을 했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잘 치고 있었던 추료마저도 7회 말 타석이었죠. 이 스윙 이후에 오른쪽 햄스트링에 통증을 느끼면서 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사실 저희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글래스나우 선수가 약한 골이다. 미러키의 야구가 그나마 통할 수 있는 선발 투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3차전도 지고 말았습니다. 시리즈가 이대로 끝날 가능성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미러키가 이렇게까지 몰린 상황에서 이 4연승으로 다저스를 제치고 월드시리즈에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싹쓸이 패배를 당하면 미러키 팬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경기라도 반격을 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타니 선수도 타석에서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버츠 감독 경기 끝난 뒤에 오타니의 3루타를 두고 정말 대단했다라면서 그동안은 시카고 불스가 마이클 조던 없이 경기를 한 것과 비슷했다라면서 오타니까지 잘해준다면 상대는 우리를 이기기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선발로도 또 등판하는 만큼 오타니의 손으로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하면 조던 없이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뜻이 또 되는 거니까 다저스의 전력이 또 얼마만큼 또 강한 건지 알 수 있겠네요. 네, 한편 아메리칸 리그는 토론토가 타선의 힘으로 2연패 이후에 2연승을 달리면서 시리즈 스코어를 2대2로 맞췄는데요. 이 다저스 입장에서는 두 팀의 시리즈가 길게 이어지는 것을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러키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내일 경기에서 반격을 만들 수 있을지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열린 경기들에 대한 의견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현우의 MLBTV는 매일 있는 메이저리그 소식을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오늘의 MLB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포스트 시즌 소식을 통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